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등장한 일상 지원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용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전 세계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히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건가요? 지난 19일 글로벌 앱 조사업체인 앱애니에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여기를 보면 지난달 국내 모바일 앱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3.9시간으로 작년 2월보다 한 7% 증가하면서 조사국 중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이제 중국인데요. 작년보다 30% 늘어난 하루 5시간을 기록을 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한 3.5시간으로 7% 정도 증가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11% 늘어난 2.7시간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그 2월 달 결과이기 네. 때문에 아마 올해는 지금 이번 달은 훨씬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앱 사용하는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삶의 풍경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럼에도 일상생활은 영위를 해야 하니까 일상생활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주는 앱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이 세탁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대면 수거를 꺼리는 가정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예. 모바일 앱을 통한 세탁물 수거 서비스 런드리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세탁물 수거를 요청하면요, 집 앞에 스마트 세탁 수거함 런드렛 이런 것을 놔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세탁물을 넣어서 현관 앞에 내놓으면 다음날 밤에 세탁을 완료한 상태로 배송해주는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인데요. 설 연휴 전보다 서비스 이용자 수가 한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도서관이 긴급 휴관에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서비스로 도서 배달 앱 우리 집은 도서관이 등장했습니다. 건당 900원 정도를 지불하면 집 앞까지 책을 배달을 해주는데요. 문고리에 전용 가방을 매달아 놓기만 하면 직원이 책을 가에다 넣어줍니다. 반납할 때도 이 가방에 책을 넣기만 하면 직원이 알아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정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한 서비스가 정말 많군요. 네. 그런가 하면 요즘 운동 부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안에서 혼자 운동할 수 있게끔 홈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앱도 많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 VX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홈 트레이닝 앱 스마트 홈트를 출시했는데요. 체계적인 피트니스 커리큘럼에 이 AI 코칭을 접목을 했습니다. 딥러닝 기반 AI가 이용자의 실시간 관절 움직임을 추출하고 정교한 분석 후 올바른 운동 자세를 추천해 주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운동이 시작되면 이용자의 운동 자세를 전문 트레이너 자세와 비교하면서 운동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주는데요. 이용자 딱 하면 여기 여러 가지 표시가 돼요. 이 이용자 관절 모양을 통해서 전문 트레이너와 동작이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녹색으로, 일치하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잘못했습니다. 좀 노력하세요. 이런 계속 던져줍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이어트 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마이다노 같은 앱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었고 얼마나 운동을 했으며 얼마나 걸었는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목표치에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슬퍼질 때가 있는 그런 앱입니다. 아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사실 운동을 못 가고 있는데 이런 앱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부지런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이잖아요. 아무래도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불안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심리 상담과 관련한 앱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신 아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앱들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마음을 달래주는 다양한 좀 명상 심리 앱이 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상 심리 앱 코끼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이 코끼리거든요. 행복, 긍정 심리, 힐링, 숙명 등 약 300여 개 명상 심리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는 앱입니다. 명상 앱을 실행시키고 나온 대로 그냥 편하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좀 잠을 못 자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던 그런 앱인데 요즘 집에서 쉴 때 쓰는 분도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후 회원이 약 2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그 밖에
이 마음 챙김 명상 앱인 마부라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격리 치료 또는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유저를 위해 서울의료원과 함께 명상 콘텐츠를 개발해서 유저와 공유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예. 네. 일주일, 2주일 마음 챙김 명상 기초 과정이 있어서 이 기초를 다지다 보면 어느새 좀 명상 원리를 익힐 수 있다라고 하네요. 예. 또 네이버 지식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87.6% 정도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가장 강조되고 있는 심리 방역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앱은 없나요? 정부가 좀 한시적 원격 진료를 허용한 가운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메디히어가 원격 화상 진료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이 메디히어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등인데요.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진료 분야와 의사를 선택하고 증상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진료 예약 시에 맞춰서 스마트폰 앱을 이제 실행을 시키면 네. 의사를 만나가지고 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아니면 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밖에 뭐 채팅 같은 여러 나와서 원격 진료가 좀 절실한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메디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또 그렇군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이 스타트업 히치메에 대해서도 온라인 문진표 앱인 이지닥을 선보이는데요.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진료소에서 대기하다 보면은 이 문진표를 작성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이제 걸리거든요. 예. 이런 시간을 좀 이제 줄여서 진료소에 가서 코로나19에 걸리겠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지닥에서 만든 온라인 문진표를 사용하게 되면 작성 대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머무는 시간 자체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같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도와주는 그런 네. 앱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전국의 초중고 개학도 연기되고요. 학원들도 네. 현재 휴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교육을 지원해주는 앱들이 많이 지금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캐치 잇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7월 말까지 전국의 학생들에게 프리미엄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개학이 연기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지 못해도 이 캐치 잇 잉글리시 소셜 학습 기능으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친구를 맺고요. 서로 영어 퀴즈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실제로 이 서울 개성초등학교, 대구 하빈초등학교, 대구 진월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또 토도수학이라는 앱도 있는데요. 모바일 학습 앱으로 유치원에서 한 2학년 수준 정도의 커리큘럼을 게임처럼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앱이거든요. 네. 원래는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장애아를 위해서 나온 앱인데요. 최근은 이 장애를 겪는 아이뿐만 아니라 비장애 저학년 아이들로부터 좀 큰 인기를 얻다라고 있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한 2,000여 가지의 수학 활동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이 8개 국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 1,400여 개 교실에서도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코로나19에 맞서서 개발되고 있는 앱과 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의 부제가 예.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산업계의 변화를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